네,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문재용입니다. 자, 어제 10월 모의고사가 있었고요. 난이도가 그렇게 막 어렵지 않았고 그냥 무난합니다. 평이하기 때문에 막 엄청나게 힘을 줄 만한 시험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마무리 점검 차원에서 어쨌든 웬만한 뭐 사설 모의고사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퀄리티이기 때문에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컨디션 조절도 해야 되고 또 영어 말고 뭐 다른 것도 바쁠 거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문제가 막 그렇게까지 힘을 줄 만한 건 별로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문항별로 짚어야 될 포인트들을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험지 펴놓으시고 내가 이제 기억이 날 때 이 문제 어떻게 풀었더라? 하나씩 한번 보시면서 놓쳤던 그 포인트들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점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따가 자세하게 일부 문항은 상세 해설을 할 테니까 혹시 문제 보면서 이거는 내가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건데 그런 게 있으면은 좀 상세 해설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은요. 이제 스키마랑 인스테드라고 적어놨는데 만약 21번을 보면서 여기에서 의식과 무의식의 대비를 못 잡았다. 자, 이거는 조금 더 스키마를 의식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많이 나왔던 테마잖아요. 그렇죠?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중반부에 의식과 무의식의 대비가 나타나는데 이거랑 전반부에 인스테드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나레이버비 구조에 의해서 의식적으로 근육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그죠?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높은 차원에서 뭔가 통제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즉 의식적인 통제는 어디에서 하는 것이다? 높은 곳에서 하는 것이다. 요거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통제를 당하는, 조정을 당하는 근육들은 아래쪽에 있는 거겠죠. 요 대립구도만 이해하시면 이게 중심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답으로 연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번하고 23번 같은 경우는 둘 다 이중부정 문장이 활용이 되었는데 이번에 이중부정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중부정 문장을 바로바로 찾는 게 좀 안 됐더라면 이런 거 보완하기에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22번의 중간에 보시면 if people don't 하고 나오거든요. 이 don't랑 그 다음 줄에 no가 두 부정어예요. 해석하면 대충 이렇게 되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은 진정한 소속은 없다. 즉 진정으로 소속하려면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 이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요게 중심 내용이에요. 요것만 찾아도 바로 답 1번으로 보이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종의 클리셰입니다. 주제를 전달하는 강조를 하는 클리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캐치하셔야 되겠고 매력적인 오답도 없었기 때문에 시간 단축하기 되게 용이했다라는 거. 자, 그다음 23번도 이중부정 문장이 되게 많아요. 또 이제 뭐 지금 부정어가 하나밖에 없는데요. 요러시면 안 되는 게 이를테면 inaccessible 할 때 in 같은 것도 다 부정어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특히 얘는 중간에 key라고 해서 강조하는 말이 나오죠. 이거 이따 31번에도 나올 건데 이 문장에서 정체성 강조하고 있구나. 그래서 정체성이 어떻게 강조되는데 뭐 그 정도만 더 추가로 체크하셔도 아마 답이 나오실 겁니다. 충분히. 자, 24번은 얘는 이제 나레이버비 구조에다가 심지어 뭐까지 있어요? 리센트루스 구조까지 있어요. 첫 문장에 most people 보고서 이거 통념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여기에서 사고 전환의 필요성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 거기에서 이번에 rethinking의 근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는데? 자, 중간에 a property right isn't a relationship 하고 나왔죠.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은 but 대신에 콤마를 찍은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나레이 법비 구조인데 소유권이라는 건 뭐가 아니래요? 관계가 아니래요. relationship이 아니래요. 그럼 뭔데? 이어서 바로 나오죠. 소유권이라는 것은 합의야. agreement야. 소유권이라는 것은 합의다. 라고 다시 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답 2번으로 바로 나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문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주제문이 너무 명확하고요. 자, 그럼 넘어가서 29번은요. 이거를 또 틀렸다. 좀 이상한 거예요. 바로 한 달 전에 관계대명사 문제 나왔는데 또 틀렸다? 뭐 오컬 뜻을 몰랐나요? 뭐 그럼 외우시면 되는 거고.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한 게 수능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남은 한 달 동안 내가 예전에 틀렸던 거 또 틀리지 않겠다. 이 정도만 해도 엄청 성공한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수능 때 무조건 성적이 오릅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학생들이 틀렸던 단어, 까먹었던 단어 또 까먹고 틀렸던 문제 또 틀리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요. 거의 8, 90%가 그렇습니다. 그러지만 않아도 아마 무조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틀렸던 거 또 틀리지 않게만 좀 공부하세요. 계속 내 약점 찾으시고 그거 보완하시고 남은 한 달은 그렇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점수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덤덤하게 나 이거 몰랐네? 그럼 이제 알면 되겠네. 그냥 요 마인드로 가주시면 돼요. 쿨하게 가세요. 쿨하기 힘들지만. 자, 됐고 30번은 중간에 reverse란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립구도 나오겠구나. 반대니까. 이렇게 쓰면 제일 편하고 백보양보에서 뭐 reverse란 단어를 몰랐다고 할지라도 뭐 같은 문장에 other라는 힌트도 있고요. 그렇죠? 또 앞뒤에 내용 대비가 좀 느껴집니다. 그 2번 다음 줄에 있는 문장 보시면 share too much information 나오죠. 정보를 너무 많이 공유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즉 앞에는 정보를 좀 덜 공개해야 된다. 비공개를 강조한다면은 후반부에는 뭐 disclose도 나오고 made public도 나오고 계속해서 공개를 강조하는 쪽이 나오죠. 그래서 이 리버스 문장을 딱 기점으로 해서 공개와 비공개의 대비가 나타났구나라는 거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3번에서 갑자기 made public을 금지한다고 했으니까 공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비공개가 나왔으니까 틀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답 내주시면 되겠고 31번은 너무 노골적으로 빈칸 다음에 quick랑 slow의 대비가 나옵니다. 게다가 quickly should be better이라고 해서 빠른 게 더 좋다라는 것도 금방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빈칸은 quick이야 slow야 뭐가 들어가면 돼? 자, 빈칸 문장 주어보니까 the key라고 나왔잖아요. 핵심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중요한 거 좋은 게 들어가야 되니까 quick에 해당되는 거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quick에 해당되는 거냐 바로 1번으로 신속함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률이 이게 왜 63%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체크해 주시고 32번은요. 일단 GS 구조라고 써놓은 이유가 중간에 for instance라는 연결사가 있어요. 여기부터 예시가 시작되고 그럼 그 직접 문장이 되게 중요할 텐데 여기에도 이중부정이 있죠. without하고 incomplete의 in 이게 두 개의 부정어예요. 그래서 without 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 댐이 가리키는 게 좀 추적을 하다 보면은 사실상 뭘 가리키냐면은 비언어적인 요소를 이제 가리킨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런 거예요. 비언어적인 요소가 없다면은 다른 사람 감정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뭘 강조하는 거예요? 비언어적인 것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비언어적인 요소가 중요하다라는 거. 요거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빈칸에 요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언어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것도 이해를 좀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래서 답이 이제 4번인 게 behind the words라는 게 언어죠. words가 그거 배후에 있는 거니까 언어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비언어적인 요소를 말한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좀 매끄럽게 연결이 되는가를 좀 확인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 33번은 노골적인 GS 구조인 게 탱고 댄서 왜 나오겠어요? 당연히 예시죠. 게다가 빈칸 옆에 imagine이라는 힌트도 있기 때문에 빈칸 문장에 대한 예시랑 연결해 주시면 되겠구나. 이걸로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뭐 결과적인 거긴 하지만 읽다 보면은 딱 마지막 문장하고 빈칸 문장하고 그대로 일치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이거 찬찬히 확인해 보세요. 요거 딱 일치하는 걸로 보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빈칸에는 actually being a tango dancer 여기에 해당되는 게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제 2번이랑 연결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34번은 그냥 같은 말이 계속 반복이 좀 되던데요. 뭐 빈칸 다음 문장 보시면 셀럽하고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없다 뭐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뭐 그 다음에 중간에 보니까 뭐 strangers라는 표현도 나오고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사회적 관심의 일부는 중요한 일부는 누구한테 온대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한테 닥친대요. 즉 모르는 사람에게 어떤 사회적 관심 나는 저 사람하고 만난 적도 없고 딱히 어떤 관계를 쌓은 적도 없지만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갖는 거 이게 중심 내용이 되겠죠. 자, 그걸 그대로 찾으니까 5번에 실제 관계 바깥에 있는 거 그쵸? 이 바깥이라는 게 지금 부정어로 쓰인 건데 왜 예전에 자기 효능감 지문이 있었잖아요. 빈칸 문제 중에서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문화적으로 규정된 것 바깥에서 행동을 한다. 그래서 남들 이상의 성취를 한다. 거기에서도 아웃사이드가 딱 부정어로 쓰였었죠. 그래서 얘도 딱 똑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실제 관계가 아닌데도 가능하구나라는 거. 그래서 5번이랑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런 포인트들 좀 잘 복습을 해주세요. 아웃사이드 내가 부정어로 읽었는가. 35번은 딱히 제가 코멘트 할 건 없어서 36번으로 갈 건데 얘가 좀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제가 조잡하다라고 말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게 지문 자체에 막 결함이 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수능이 요 지문을 만약에 활용했으면은 순서 문제로 굳이 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 글은 아마 B 읽으면서 그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노골적으로 different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확률에만 기반한 명제가 있고 그냥 확률 말고 약간 우리 안에 평소 살아가는 regularly
rely upon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뭔가 살아가는 경험에 기초한 그런 명제. 뭐 직접적으로 그런 말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확률적 명제랑 일상적인 명제 요 대비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복권하고 회의 예시가 각각 대비되어서 나오는데 사실 이 둘은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엄밀히 이제 따지고 보면요.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상세 해설 보시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대립구도에 기반해서 딱딱딱 ABC가 분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좀 않는 지문이에요. 오히려 얘는 This is puzzling 있죠. 요거를 좀 이해를 되게 잘 해야 했어요. 그래서 좀 평소 평가원의 코드하고는 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 36번을 푸시면서 쌤 저 디퍼런트 가지고서 확률 기반 명제랑 나머지 명제로 나누려고 했어요. 근데 안 풀리던데요? 잘했어요. 수능에선 풀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좀 아쉽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조금 포인트가 약간 엉뚱한 데 있는 문제다 보니까 기존 이제 기출하고는 좀 느낌이 다른 점이 있었다라는 거. 그다음 37번은요. 자, 요거는 되게 쉽게 풀리셨어야죠. B가 예시가 시작되는 점이라는 게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심지어 A에서 This is an example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예시 나왔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뭔가 버튼 누르는 거, 구매 버튼 누르는 거에 대한 예시가 B에서 처음 시작되기 때문에 당연히 B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겠고 대립구도도 B에서 나오죠. 그 but 앞뒤로 앞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랑 그 뒤에는 좀 시간이 걸리는 거, 점진적인 반응의 대비가 나타났는데 이건 예시에도 그대로 나타나요. 그렇죠? B의 마지막하고 A의 첫 문장 같은 경우는 즉각적인 반응. A의 마지막 문장하고 C 같은 경우는 점진적인 반응. 요것끼리 연결만 하셔도 이제 답이 BAC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건 전형적인 패턴이었기 때문에 시간도 좀 단축을 했어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8번이 와 오답률이 무려 33%, 정답률이 33%가 나왔는데 이런 게 좀 걱정이 돼요. 수능에 이 문제 나왔으면은 어쩌려고 이러는 걸까? 그러니까 10월이라서 대충 봤다라고 좀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 혹시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 이거 this period 마지막 문장에 있었는데 이거 놓쳐서 틀렸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풀어도 되는데 this period가 없었어도 맞춰야 되는 문장이에요. 굉장히 전형적인 패턴인 게 주어진 문장에 but가 있죠. 꼭 역접 연결사가 없었더라도 주어진 문장에서 방향성이 바뀌는 거 이게 가장 전형적인 패턴이잖아요. 왜 9월에 39번 현존하는 것과 현존하지 않는 거 그 이집트 피라미드 질문 있잖아요. 그것도 딱 그거잖아요. 방향성 바뀌는 건 전형적인 패턴이고 이거 이용해서 풀어야 돼요. 실제로 주어진 문장 보시면요. 38번에 얘는 주어가 negative effect of human agency인데 인간의 어떤 작용하는 그 힘의 영향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었다는 내용이거든요. 즉 예전에는 인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었는데 이젠 부정적으로 보게 된 거예요. 실제로 4번 앞뒤 문장을 보시면은 4번 앞에는 인간 운전자의 필요성이 장애물로 보이지 않는데요. 인간 있어도 괜찮아. 뭐 인간 어때? 해서 인간에 대해서 나름 뭐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플러스라고 할게요. 4번 뒤에도 manual driving, 수동운전. 인간이 운전하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꿈을 충족시키는 것을 약속을 한대요. 그럼 인간 플러스 맞죠? 근데 5번 뒤에만 인간 마이너스라고 할 만한 내용이 있거든요. 인간 운전자가 없는 차에 대한 판타지. 인간 운전자 좀 없었으면 좋겠어. 없는 차가 있었으면 좋겠어. 요거잖아요. 딱 5번 기점으로 인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4번, 5번을 헷갈릴 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 헷갈렸으면 수능 때는 더 헷갈릴 만한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자 이것도 반드시 필히 좀 보완을 해 주셔야 되겠고 자 그러니까 삽입 문제까지 다 맞히는 거를 노리는 1, 2등급 목표인 학생들은 꼭 점검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뭐 3등급 이하이신 분들은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차라리 단어랑 해석을 좀 더 보완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대입 파악 좀 더 보완하시고 그 다음 39번은 역시나 instead 자 거의 시력 검사에 가까운 문제인데 instead 앞에 그냥 노골적으로 부정어 자체가 없죠. 그래서 저라면은 어차피 마침 주어진 문장에 never란 부정어 있으니까 딱 요거 3번에 넣어서 해석 한번 점검해보고 답 내겠어요. 그 이상 끌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답이 나오는 문제였고 뭐 정답률이 입증을 해주고 있죠. 그렇죠? 40번은 아마 이걸 놓친 것 같아요. 그 affect가 명사로 쓰이면 감정이란 뜻이거든요. 왜 그 본문 밑에서 네 번째 줄에 suppress affect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딱 요약문 B하고 대응이 됩니다. B를 보시면은 limit on it에서 그 이시 가리키는 게 감정이에요. 감정에 제약을 가하는 게 억압하는 거죠.
억압하는 건 제약을 가하는 거니까 제약을 긍정하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impose가 들어가서 답이 이제 4번이 되는 거고요. A를 틀리진 않겠죠? 뭐 5번째 줄에 대놓고 휴먼이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연결만 좀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번, 42번은 그냥 해석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읽었는데 답 나오더라고요. 뭐 독해 포인트라고 할 만한 걸 찾기도 전에 그냥 바로 읽으면 답이 나와서 그냥 해석을 점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항별 총평은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문항들, 좀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들은 제가 상세 해설 추가로 할 테니까 그것까지 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남은 한 달 동안은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자, 그리고 뭐 과도하게 뭐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덤덤하게 나 이거 몰랐었네? 이제 알면 되겠네. 그렇게 약점을 하나하나씩 좀 보완을 해 나가주세요. 그러면서 최대한 바이오리듬, 수능에 맞춰서 잘 조절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실전 훈련 꾸준히 하시면서 감각 잃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과목별 밸런스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내가 1등급 나왔다, 뭐 100점도 나왔다 하는 과목이라고 해서 아예 놔버리면 그 감을 좀 잃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점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칠판 좀 정리하고서 이제 문항별 해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앞서서 이제 전문항 간략 총평을 했고요. 이제 문항별 해설을 좀 해볼게요. 21번은 이제 52% 정답률이 나왔는데, 자, 한번 보면은 인스테드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이제 중심 내용을 좀 딱 짚을 수 있었을 거예요. 나레이 법비 구조가 이번에 10월 모의고사에 꽤 많이 나온 편이었어요. 그래서 강조점은 당연히 인스테드 뒤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근육의 순서를 활성화하는 거. 이거는 의식적으로 할 필요가 없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다음 문장에 대부분의 행동 계획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높은 층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낮은이란 말을 직접 쓰진 않는데 높은 층위와 낮은 층위의 대비가 있고요.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의식과 무의식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보시면은 there's부터 볼게요. 섬세한 발레가 있대요. 뭐와 뭐 사이에? 의식적인 계획과 이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up the hierarchy. 높은 층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unfolding, 전개되는 의식적인 계획과 그 다음에 넘어가서 and automatic. 그렇죠.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측면이 되겠죠. 어떤 움직임 통제에 있어서 이게 아까 나왔던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거에 해당되겠죠. 즉 계획은 높은 데서 세우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움직이는 거는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요 정도 내용만 확인하셨어도 바로 이해가 되는 게 general 나오고 soldier가 나오는데 당연히 얘가 위에 있는 애 아니겠어요? 너가 의식이구나. 그 다음에 soldier가 무의식이구나. 얘들은 그냥 명령을 따르는 근육 같은 애들이구나.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반영한 거 찾아보시면요. 3번 보실게요. motor skill. 자, 어떤 움직이는 운동 능력이 발동이 될 때 이들은 그렇죠. 명령을 받고 있는 거래요. 뭐에? 또 높은 층위의 의식의 명령을 받는 거라고 합니다라고 해서 이 내용 그대로 그냥 반영하고 있죠. 자, 매력적 오답이 없는 게 그냥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없어요. 뭐 조종이라든가 아니면 의식, 높은 층이 그 내용 자체가 아예 빠져 있거나 그냥 아예 헛소리를 하고 있거나 혹은 뭐 5번 같은 경우는 인디펜던트라고 해서 신체적인 반응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 맞는데 의도와 독립적으로 일어난다? 이게 틀린 거죠. 명령을 받는 거는 독립된 게 아니라 오히려 영향을 받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이제 아예 반대 내용을 말하고 있구나 해서 바로바로 좀 지울 수 있을 겁니다. 네, 넘어갈게요. 23번은 정답률은 뭐 79%가 나왔는데 그 이중부정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서 넣은 거예요. 일단 어디를 봐주시냐면은 글을 읽다 보면은 좀 재미없다가 갑자기 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딱 느낌이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되게 정보량이 많아서 아마 요런 글을 좀 힘들어 하시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정한 건데 제발 요런 나열되는 거 있죠. 나열되는 거. 이거 하나하나 읽으면서 너무 어려워 힘들어 이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약을 해줘요. 앞에 나열된 거 뭐예요? 문화적인 가치예요. 앞에 뭐가 나왔던 간에 얘들은 그냥 문화적 가치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나열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문화적 가치는요. 뭐로 간주되느냐? 한 장소의 정체성으로 간주가 된대요. 그 다음에 자, 요 위치가 가리키는 거는 아이덴티티니까 요 정체성에 대한 소유는 뭐의 핵심이다? 방문객을 끌어모으는 요 중요한 업무의 핵심이래요. 즉 방문객을 끌어모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 장소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요 얘기하고 싶은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 내용 기반해서 뒤에는 빠르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좀 확신이 드냐면은 이 문장을 한번 볼게요. 얘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수식어. 이중부정이 어디 나오냐면요. inaccessible. 그 다음에 confusing하고 contradictory도 사실상 부정어 느낌이 좀 있죠. 부정적인 단어니까. 거기에 not과 함께 이중부정을 나타냅니다. 정체성이 접근할 수 없는 장소예요. 즉 정체성이 뭔가 와닿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뭔가 다가갈 수가 없는 정체성이에요. 그런 장소는요. 자기 자신을 뭐로 나타내지 못한다? 어떤 목적지로서. 즉 아까 방문객 나왔었죠. 우리 여기 가야겠다. 여기 가야지 않은 방문객들의 목적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방문객의 목적지가 되려면 정체성이 사람들이 다가갈 수 있고 혼란스럽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지 보시면은 정체성이 명확해야 사람들이 찾는구나. 그래서 답은 1번. 명확한 문화적 정체성을 보이는 장소가 보이는 것의 중요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답은 1번으로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3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걱정이 되는 문항이라고 했죠. 정답률이 이게 58%가 나왔다? 글쎄요. 이거는 아무래도 좀 수능 걱정이 되는 문항입니다. 자, 어디가 이제 핵심 포인트냐면요. 3번이 들어간 문장을 좀 보실까요? 여기에 other context란 말만 봐도 벌써 앞에 나왔던 상황이랑 다른 상황이 나오겠구나라는 게 느껴지셔야 돼요. 요거 가지고 문장 삽입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미 나온 적이 있고요. 자, 그리고 결정타가 리버스가 되겠죠. 반대 역 또한 참이다라고 해가지고 앞에랑 반대 상황 나오겠구나라는 거 너무 명확하죠. 그럼 앞에 뭐 나왔느냐? 앞에는요. sharing too much information. share too much information. 정보를 너무 많이 공유하면은 여러분은 벌금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된다. 즉, 정보를 공유하는 거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라는 거예요. 즉, 전반부는 비공개를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의 비공개를 강조하는 쪽이고 그럼 이제 뒤에는 당연히 공개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뒤에는 이제 공개를 강조하는 쪽이다. 요 대립구도만 잡았어도 바로 답은 나옵니다. 여러분 빠르게 체크만 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뒤에 disclose 드러내는구나. made public 공개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 이제 빠르게 체크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공개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made public 하는 것을 금지당했다고 했기 때문에 방향성이 안 맞죠. 공개 내용이 나와야 되니까 답은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참고로 1, 2번은요. 그 가드레일 있죠. 가드레일은 난간이잖아요. 경계선, 한계를 말하는 거고 그게 이제 리미트랑 딱 대응이 된다 보시면 돼요. 공개 한계를 정하는 거니까 비공개구나. 이렇게 내용 연결되실까요? 유연하게 정보가 연결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번역 이상으로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31번. 얘는 왜 정답률이 63%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실수하신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은 빈칸 뒤에 그러니까 매력은 아니래. 대립구도가 너무 명확합니다. 보시면은 찾아드릴게요. quickly란 표현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들이 번식을 하는데 다음 후손을 만들어요. 근데 그 번식을 하는 데 있어서 빠르게 번식을 하는 애들이 더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을 빠르게 잘 한대요. 반대로 빠르게 못해요. 즉 시간이 좀 걸려요. 자, 그런 애들은 아무래도 좀 더 스트레스에 대응이 느려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명확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대비가 있기 때문에 되게 쉽습니다. 빈칸 문장 같은 경우는 적응의 핵심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이게 필요하겠구나 해서 플러스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핵심은 뭐다? 빠르게 후손을 낳는 거, 빠르게 번식을 하는 게 적응의 핵심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빠르게 하는 거. 답 1번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3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얘는 빈칸 옆에를 보시면은 just imagine에서 한번 이런 경우 상상해 보세요 하고 탱고 댄서가 나오죠. 누가 봐도 예시입니다. 그래서 요 문장을 기점으로 해서 앞에는 주제문, 일반적 진술, 그리고 그 뒤에부터는 구체적 진술 나오는 요 구조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부정어도 좀 잘 활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빈칸 문장을 좀 보실게요. 자기 자신을 어떤 행위자로 바꾼대요. 특정한 종류의 행위자로요. 뭐함으로써? 컨시브가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나 자신을 그 종류의 행위자라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탱고 댄서 나왔으니까 나는
세계 최고의 탱고 댄서야 이렇게 나를 상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상을 함으로써 나를 바꾸는 것은요. 자, 부정어 나왔죠. Not suffice.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것을 대절을 사실로 만드는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건 빈칸이잖아요. 빈칸 내용을 물결이라고 했을 때 그 앞에는 부정어가 있고 그 앞에는 나를 어떤 특정한 행위자라고 상상한다는 내용이 나왔죠. 그쵸? 이거를 찾으셔야 돼요. 이게 정확히 어디에 있냐면은 마지막 문장 보실까요? 여기에도 상상 내용이 나옵니다. 너무 노골적이에요. 잠깐만요. 이게 아니죠. 마지막에 맞습니다. 제가 잘못 찾았어요. 다시 볼게요. 마지막에 self-conception이라고 해서 상상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을 좀 읽어볼 건데 짜짜짜짜. 그는요. 자기 자신을 탱고 댄서라고 상상을 하고 그런 어떤 자기 개념에 비추어서 많은 것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는 하지만 반전이 나올 것 같아요. 자, 부정어 나왔죠. He failed. 이런 거 다 부정어로 보이셔야 돼요. 그는요. meet. 충족시키는 데 실패했대요. 뭐를? 최소한의 어떤 표준들을요. 이것은 실제로 탱고 댄서가 되는데 필요한 어떤 표준이나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게 빈칸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즉 아무리 네가 머릿속으로 나는 탱고 댄서야 라고 상상을 해도 나는 최고의 탱고 댄서야 뭐 이런 상상을 해도 그 기준을 충족을 시키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상상과 현실은 별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빈칸에는 실제 내가 그 상상한 존재가 되는 거 요게 들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답은 그대로 찾으시면 답 2번이 되는 거죠. actually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실제 그러한 종류의 행위자가 되는 거 그게 실현되는 거랑은 별개이다. 거기엔 충분하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그 다음 34번. 자, 이것도 좀 부정어가 나름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중간에 예시도 굉장히 풍부하고요. 뭐 덕질 같은 거 해본 사람들은 되게 뭔가 공감하기 쉬운 것들 뭐 SNS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있으면 보통 뭐 팔로우 같은 거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인스타 같은 것들 뭐 그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한 셀럽하고 관계를 형성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쵸?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하고 실제로 만나거나 뭐 친구하거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그냥 막 나열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빠르게 읽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따 보시면은 뭐 strangers라는 표현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낯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나는 좋아하고 팔로잉을 하지만 딱히 뭐 면식이 있는 그런 사이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쵸? stranger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문장. 이 우리의 사회적 관심이라는 거는 그 사람을 이제 좋아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것의 상당한 부분은요. 어디에 닥친다? 이거 fail 아니에요. fal이에요. 잘 보세요. 어디에 발생한다? 우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닥친대요. 즉 실제 우리랑 만난 적 없는 사람들한테도 상당한 사회적 관심이 간다라는 거죠.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 요거 가지고서 답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빈칸 문장 보실게요. 실제로는 요거 먼저 읽었을 거예요. 사회적 관심을 뭔가 좀 더 독특하게, 두드러지게, 그리고 더 멀리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사회적 유대보다도 말이죠. 그것은 바로 빈칸이다. 그럼 이 시가리키는 거는 요 사회적 관심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면 되는 건데 아까 사회적 관심 뭐라고 했어요? 내가 모르는 사람, 나를 모르는 사람하고도 사회적 관심이라는 게 생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이 내용 그냥 그대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알고 있어야지만,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사회적 관심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실제 관계 바깥에 있다. 즉 실제로 관계를 맺는다, 안 맺는다? 안 맺는다. 그런 사람한테도 충분히 사회적 관심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답 5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6번. 정답률이 굉장히 낮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의미 부여를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건 의미 부여가 크게 필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는 저도 사실 좀 여러 번 읽었어요. 뭐 답을 내는 거랑은 어떻게 보면 별개로 잘 안 읽히는 좀 내용들이 있었는데 요게 좀 포인트죠. 수능에선 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B에 보면 different from이 나오잖아요. different라고 했으니까 두 종류가 대비가 되겠구나. 그게 뭐냐면은 오로지 확률에만 기반한 명제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명제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평소에도 일반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명제예요. 즉 확률적인 명제랑 일상적인 명제. 즉 확률적인 명제는 우리가 평소에 잘 활용하지는 않을 수 있는 명제인 것 같아요. 요거 가지고서 딱 분류가 돼야 되는데 사실 아쉬운 게 이게 좀 약간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기 때문에 아쉽다라는 거예요. 일단 주어진 걸 보시면은 이런 내용 나오죠. 자, 10 million 티켓. 1000만 장의 로또 티켓 중에 이제 하나가 있는데 걔는 당첨이 안 되는 티켓일 거래요. 그쵸? 확률상 1000만 분의 1이에요, 확률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로또 복권이 당첨될 확률 사실상 제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당첨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떤 판단일까? 이것에 대해서 철학자들은요 뭐라고 말하느냐, 조금 이제 비판적인 약간 태도를 보입니다. 물론 압도적으로 그 말은 사실일 가능성이 있어. 설마 그게 당첨되겠어? 그래, 네 말이 맞을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아. 그 얘기예요. 즉 서치 프로포지션이 가리키는 거는 이런 식으로 확률이 낮으면 그냥 꽝이나 다름없다. 요 사고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랑 대비되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는 모른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권이 이제 당첨이 안 되는 복권이다라는 걸 알 수 없대요. 단지 그 당첨의 가능성이 낮은지 요것만 생각해서는 알 수 없는 거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장의 복권이 당첨 복권이 아니다라고 100% 단정할 수 있어요? 아니죠. 당첨 복권일 가능성도 물론 너무 낮지만 존재는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엄밀히 말하면은 알 수 없다. 그거 까보기 전에는 이거 당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죠. 우리가 평소에 하는 사고는 이거 설마 당첨되겠어? 이건 당첨 어차피 안 될 거야 라고 하겠지만 얘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알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랑 이제 C 내용은 또 무슨 말이냐? 여기에 이제 회의 내용이 나오는데 회의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어떤 회의에 나중에 참석을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설령 뭐 할지라도 가끔씩 그 회의는요 예상치 못하게 취소가 된대요. 마치 뭐 이런 거죠. 학교가 이를테면은 갑자기 이제 뭔가 자연재해 같은 게 이제 생겨가지고 휴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분명 존재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 학교 가는 날이다. 다음 주면 학교 가는 날이다. 라고 알고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심지어 회의는요. 취소가 좀 나름 자주 될 수 있어요. 일정이 바뀔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가지 예시가 나왔는데 복권 예시가 나왔고 회의 예시가 나온 겁니다. 그쵸? 자, 이 둘 중에서 단정을 할 수 있는 거. 딱 결과가 어떨 것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 가능성이 복권은 단정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죠. 근데 회의는 단정 짓기가 좀 더 어렵죠. 확률상 그렇잖아요. 복권 같은 경우는 단정 지었을 때 맞힐 가능성이 거의 99.9% 정도 될 거예요. 그쵸? 야, 이거 당첨 안 돼. 거의 무조건 맞을 거예요. 근데 회의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한 90%로 잡을까요? 그쵸? 내일 다음 주에 회의 있을 거야. 취소될 가능성 한 10%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도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뭐라고 해요? 다음 주에 회의 있다는 거 나 알고 있어.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퍼즐링 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아니, 우리 평소에 확률이 90%밖에 안 되는 것도 그냥 다음 주에 회의 있어라는 거, 회의 있다는 거 나 알고 있어. 이렇게 단정을 짓는데 이거 단정 짓는 게 문제가 된다고? 이거는 좀 당황스러운데 이 얘기하는 겁니다. B에 야, 복권 그거 당첨인지 아닌지 네가 어떻게 알아? 까보기 전엔 모르는 거야. 이거 당황스럽다고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뭔 말인지 또 어렵죠. 그럴까 봐 예시 하나만 더. 예를 들어서 전교 1등인 친구가 있어요. 자, 단정 거의 100%에 가까워요. 전교 1등이에요. 얘는 서울대 합격 가능성 99.9%. 그 다음 서울대 합격 가능성 90%인 전교 2등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떤 입시 전문가가 전교 1등한테 야, 너 서울대 못 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전교 1등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쟤도 못 간다고?
나도 못 가겠네?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이 철학자들이 비판을 하는 게, 야, 이 로또 복권? 이거 당첨 안 돼. 이 복권 어차피 당첨 안 될 거야. 하니까 철학자가 이런 말 하는 거죠. 야, 그거 왜 단정 지어? 모르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거보다 확률이 훨씬 더 낮은 것도 그냥 단정을 지었는데, 이게 잘못된 거라고? 당황스럽네. 요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This is puzzling이 나온 겁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깔끔하게 밑줄 물결로 딱 나눠져가지고 푸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둘 다 어떻게 보면은 확률 기반이에요. 둘 다 확률 기반이에요. 다만 얘가 좀 더 확률이 높고 얘가 상대적으로 확률이 낮을 뿐인 거지 둘 다 그냥 확률 기반입니다. 확률 기반이고 여기에는 이제 뭐가 추가된 거냐? 우리의 어떤 일상적인 어떤 지식 같은 게 좀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회의는 뭐 대체로 뭐 취소될 때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뭐 한다고 하면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해져서 복권 보장 확률이 떨어지지만 우리는 다음 주에 회의가 있다고 그냥 알고 있어.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돼야 돼요. 일단 주어진 문장 다음에 주어진 문장의 이 예시가 어느 정도는 맞지만 철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런 식의 명제는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지적에 대해서 아니 나는 복권보다 훨씬 더 확률이 떨어지는 것도 단정을 짓는데 이게 틀린 거라고 당황스러운데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A 내용은 뭐냐? 해석해 볼게요. 우리의 지식의 범위가 훨씬 더 제한적이래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이것을 인정하는 걸 피하려면은 차이가 있어야 된대요. 확률적 증거랑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것에 대한 증거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야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이 철학자들이 지적하는 대로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를테면은 내일 계획을 세울 수도 없어요. 야, 내일 네가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어떻게 알아? 약간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급식 식단 나오잖아요. 한 달 동안 이제 어떤 식으로 급식 나올 것인가. 그것도 사실 모르는 거예요. 내일 뭐 갑자기 뭐 학교가 망할지 어떨지 어떻게 알아요? 그 급식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나의 예외라도 존재하면 이건 알 수 없는 거야? 이러면은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아는 게 없구나 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그거 피하고 싶잖아요. 야, 너 이 복권 당첨되지 않은지 당첨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없어. 다음 주에 회의 있는지 없는지 너 알 수 없어. 이러면 어떻게 일상생활합니까? 그건 좀 피하고 싶어요. 근데 그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 단순히 확률적인 증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증거 이런 것도 있는 거야. 이거 구별해야 돼. 우리 그냥 일상 살다 보니까 알잖아. 웬만하면 회의한다라는 거. 그래, 확률상 회의 안 할 수도 있는 거는 나도 아는데 웬만하면 하잖아. 우리 경험상 알고 있잖아. 요거는 좀 구별하자는 거죠. 그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들어보니까 이제 아시겠죠? 좀 과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수능 스타일은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좀 굳건하게 하고 있고요. 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37번. 자, 얘는요. B에서 Let's say 하고 바로 예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매 버튼을 누르는 거에 대한 예시가 나오는데 A에서 이 예시를 이제 이어서 받아요. 여기에서도요. 구매 버튼을 누르는 거. 즉각적인 효과에 대한 예시라고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벗이 나온 다음에 그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거는 아니래요. 그렇죠? 이것은 단지 뭐를 의미하는 거다? There was no immediate effect. 이것은 그럼 효과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까? 했는데 그거 아니래요. 그쵸? 나왔죠? 그러니까 구매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고 해서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효과가 있긴 있어요. 다만 뭐인 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그거를 필요로 한다. 이게 필요하구나라고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사례랑 그렇지 않은 사례의 대비가 나타나 있는데 그건 벗을 기점으로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밑줄에서 점진으로 넘어가고 있고 얘는 점진.
그래서 밑줄하고 물결끼리 연결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답은 BAC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즉각과 점진의 대비는요. 이미 예시를 읽기 전에 발견을 하셨어야 돼요. 왜냐면은 B에 but 앞뒤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of course하고 but 나오면은 항상 이 앞뒤에는 대비되는 게 나옵니다. 앞에 보면은 어떤 효과는 물론 즉각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다시 자 물론 즉각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효과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잡아줬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시 나온 거예요. 당연히 예시에도 즉각적인 효과가 나오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의 예시가 하나씩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이건 구조를 읽었으면 되게 쉽게 답이 나오는 거였고요. 그 다음 38번 문제는요. 주어진 문장에 벗이 있죠. 자, 요걸로 그냥 끝낼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에 벗이 있다는 건 방향성이 그래서 중간에 바뀐다는 거잖아요. 요걸로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주절부터 보면은 에이전시가 왜 에이전트가 이제 행위자란 뜻이잖아요.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그 행위의 영향, 작용, 힘 이런 뜻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의 작용에 즉 인간이 뭔가 운전을 하는 그 행위를 하는 걸 말하는 건데 이것의 부정적인 영향이 뭐가 되었다? 심각한 어떤 관심 주제가 되었대요. 관심 주제가 되었다는 건 예전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뭐 인간이 운전하는 거 뭐 문제 있어? 뭐 운전하든 말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썼는데 이제는 야 이거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라고 해서 심각한 주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요 전환점을 찾으시면 되는데 어디부터 좀 저랑 볼 거냐면은 4번 여기 이 문장을 좀 볼게요. 앞에 보니까 뭐 this necessary니까 앞에도 요 내용이 나왔겠죠. 인간 운전자의 필요성이 장애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인간 운전자 나쁠 거 없다라는 거예요. 장애물이 아니래요. 그렇죠? 그다음 수동운전 왜 나왔어요? 인간 운전자 말하는 거죠. 얘는 인간의 꿈을 충족시키는 것을 약속을 했대요. 자, 부정적인 뉘앙스가 전혀 없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4번 앞뒤 문장 같은 경우는 인간 운전자에 대해서 딱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관점은 아닌 거예요. 자, 근데 5번 뒤에 보니까 놀랍지 않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판타지. 이것이 이 시기 때부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다. 이 시기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가 않대요. 즉,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판타지가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인간 운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죠. 인간 운전자가 좋으면 왜 자율주행을 합니까? 인간 운전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율주행에 대한 판타지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어서 나오죠. 인간 운전자 없이 길을 찾을 수 있는 자동차. 이거에 대한 판타지가 있는 거니까 여기서는 인간 운전자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환됐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답 5번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참고로 this period는 부수적으로 좀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요거만 가지고서 푸신 분도 꽤 있을 거예요. 앞에는 this period라고 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발견했어도 그냥 답이 바로 나오는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만약에 수능이었으면 요거 하나로 답이 나오는 문제를 낼 가능성은 사실 되게 적어요. 요 내용의 전환까지 꼭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this period가 가리키는 건 앞에는 바로는 없었고 여기에는 period라고 할 만한 내용이 충분히 있죠. 그래서 요거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답이 5번이기도 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설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마지막 모의고사 해설 다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뭐 현강에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겠지만 컨디션 조절 좀 잘 하시고 번아웃 오지 않도록 너무 무리해서 공부하기보다는 덤덤하게 약 좀 채워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바이오 리듬 잘 맞춰서 생활하셔야 되겠고요. 이제는 너무 늦게 자면은 좋지 않습니다. 수능 스케줄에 맞춰서 일어나는 것이 좀 필요할 테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쓸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감기 시즌은 이제 좀 끝나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이 타이밍에 감기 한번 걸리는 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남은 수능 잘 마무리하도록 하시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수능 망쳤다고 해서 인생이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증명을 할 거예요. 저도 제가 원하는 만큼 수능 성적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 인생이 망가졌느냐? 그렇지 않도록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능 성적 자체보다는 그때까지 했었던 그 열정과 노력, 이거를 이후에도 계속 이어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저 역시도 좀 증명을 할 테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뭐 쌤 저는 진짜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딱 그 수능 하나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제가 보장을 하겠습니다. 만약 그러면 진짜 저 찾아오세요. 제가 제 말에 책임을 질 테니까.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해야 될 거 매일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연습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십시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이제 수능 좀 잘 보시고 저는 이제 다음 학년들을 위해서 수능 해설 강의 찍으러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